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2025년 독서 내역을 결산하기 위한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켜보았습니다. 이제 곧 2월도 끝나고 3월이 될 것 같은데 늦었지만 그래도 영상을 찍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저는 총 110권의 책을 읽었고요. 여기에는 그림책이나 만화책이나 이런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을 모두 소개를 해드리기에는 양도 너무 많고 그다지 인상 깊지 않았던 그런 책들도 있기 때문에 이 중 몇 권을 뽑아서 6개의 주제로 나누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6개의 주제는 각각 청소년 소설, 한국 소설, 외국 소설, SF, 예술, 실용서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각 주제에 담아서 설명을 해드리기에는 부족한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은 별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작가님, 외국 작가님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주로 책을 사서 읽는 게 아니라 빌려서 읽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실물책이 한 권도 없어요. 그래서 알라딘에서 표지 사진을 가져와서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청소년 소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원래 청소년 소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글씨도 크고 책도 얇은 편이라서 금방 읽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담스럽지 않게 읽을 수 있는 반면에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꽤나 깊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좋아하는 편입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이 읽어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루기도 해요. 또한 이제 청소년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작년에 읽은 청소년 소설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은 물 없는 수영장 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읽었는데 여러분들도 정보 없이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읽고 나서 여러 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정말 이것을 사랑하는 게 맞는지, 정말 얕은 표면만 아끼고 사랑하면서 이거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아닌 건지 되게 모순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반성을 하게 됐고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 책을 읽은 지 이제 1년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치만 소설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돌이켜보고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서 그것만으로도 뜻깊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한국 소설 분야입니다. 저는 외국 소설보다 한국 소설을 더 많이 읽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같은 정서와 문화를 공유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책을 이해할 수 있고 흐름을 따라가기가 쉬워서 즐겨 읽는 편입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 한국 소설들을 읽었는데 그중 대표 2권을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유의 빛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여성의 신체에 대해 다루는 책인데요. 신체적인 부분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내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인들을 통해 생겨난 외모 강박, 집착, 타인을 통한 상처를 넘어서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본 적이 있으신 분들께 이 책이 위로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위로가 되는 내용만 있는 건 아니에요. 트라우마랑 과거의 상처 이런 거를 뒤엎어 꺼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 동안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과거가 떠올라 괴로운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는 분들께 좋은 책이 되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 10대의 주인공과 30대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30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10대인 학생들과 얘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선에서 바라보는 이 책의 내용과 30대가 바라보는 내용은 당연히 다를 텐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다양한 관점에서 책을 좀 뜯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슬픔의 틈새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금희 작가님의 일제강점기 여성 디아스포라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인데요.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작품도 너무 잘 읽었고 이 마지막 책도 정말 잘 읽었습니다. 주로 이제 일제강점기에 나오는 큰 집단들이 있잖아요. 징용, 징병, 독립운동,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 등 주로 다루는 집단들이 있는데 작가님의 책은 그 집단에 소속된 개개인의 세부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같은 환경에 놓였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보면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개개인에 집중을 해서 좀 더 그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게 해주고,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의 삶을 좀 더 이해하게 쉽게 해줍니다. 이 책은 사할린 동포들에 대해 다루는데 다 읽고 나면 마음이 되게 먹먹해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이분들의 삶을 다루는 영상을 찾아서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정말 작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각자 힘든 부분이 있고 그렇겠지만, 이 상황을 살아가고 버틴 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힘든 부분들이 작은 점처럼 보여서 좀 더 다루기 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살아간 분들도 계신데 내가 지금 그렇게 지쳐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열심히 살게 되는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3부작 모두 생각이 많아지는 책들이었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던 그런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3권 모두 추천드립니다. 다음 주제는 외국 소설입니다. 외국 소설도 마찬가지로 2권의 책을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킨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책은 흑인 여성에 대해서 다루는 책인데요. 즉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타임루프물인데 저는 워낙 시간 여행하는 내용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가는 소설이라서 그런 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는 정확히 흑인 차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잘 모르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실 내용이 꽤나 고통스럽기는 해요. 고문을 받는다거나 폭력을 당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려지는데 현실은 더 했지 않을까 싶어서 마음이 더 아팠어요. 반면에 지금의 가치관, 지금의 도덕성, 윤리로 보는 것과 다르게 내가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그런 행동을 안 할 수 있었을까? 똑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시점으로 들어가 그런 경험을 하는 주인공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의 사회와 과거의 사회를 비교해서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페이지가 잘 넘어가서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유명한 작가인 톨스토이의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저는 문학동네판으로 읽었어요. 톨스토이 책은 처음 읽어봤는데 꽤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죽음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나에 대해 성찰하고 삶에 대해 생각해보고 철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좋아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작품에서 대표 질문을 뽑아 저 혼자만의 독서 토론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여기가 그런 질문을 쓰거나 리뷰를 쓰는 그런 노트인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쓰고 답변을 달아보는 이런 혼자만의 토론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삶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의 특징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좀 우울해질 수 있으신 분들은 읽다 보면 삶이 너무 좀 허무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께 추천하기에는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해외 소설까지 3가지 주제를 끝냈고요. 다음의 주제는 바로 SF입니다. 저는 SF에 흥미를 가진 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SF에 빠져서 정말 많은 책을 읽었어요. 2025년에도. 그 중에서 4권의 책을 뽑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침리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인간과 그 인간을 복제한 복제인간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인간이란 건 뭐지? 인간성이 뭐지? 인간이고 인간이 아님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기준이 있겠지만 무엇이 인간이고 인간이 아님을 가르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인권, 윤리, 차별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책이고 AI가 대두된 요즘 시대에 읽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책은 청소년 소설을 쓰신 작가님께서 쓰신 책이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고 술술 넘어가는 그런 책입니다. 두 번째는 13번째 계절의 소녀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후루룩 읽히는 그런 책인데요. 쉼없이 읽어서 작가의 말까지 읽고 나면 정말 마지막까지 완벽한 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다 읽고 나면 표지 그림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정말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소녀들의 우정과 사랑을 다루고 차별, 억압, 통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들의 연대와 사랑에 벅차고 마음이 아리는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돌이킬 수 있는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처음에는 유명세만큼 잘 읽히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두세 번 정도 도전을 했던 책인데 그 앞부분을 버티고 넘어가니까 술술 잘 넘어가더라고요. 등장인물의 감정선이나 상황을 따라가면서 읽으니까 흥미롭고 계속해서 이제 뒤바뀌는 상황들이 책의 내용에 더 잘 몰입하게 해주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도파민이 도는 그런 책입니다. 막 무겁거나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아서 킬링타임용으로 추천드려요. 마지막 책은 안락한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안락사, AI, 청소년의 선택에 대해 다루는 책이에요. 요즘 사회에서 많이 대두되는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데 읽는 동안 끊임없이 고민하고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책입니다. 청소년의 선택을 존중해줘야 될까? 어디까지? 그리고 나라면, 내가 주인공이라면 혹은 주변인이라면 안락사는 허용되는 게 맞는지, 그렇다면 그걸 허가는 어떻게 내줘야 하는 건지, 이런 다양한 주제로 토론도 가능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씁쓸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결말이 좀 마음 아프기도 했어요. 이 책과 동시에 호르몬 체인지라는 책도 추천을 드릴게요. 이 책도 SF 책인데 이 책 또한 다양한 질문이 떠올라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다양한 SF 책들을 읽었는데 결국에 이런 책들을 읽고 나면 인간성, 감정, 마음에 좀 초점을 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제 로봇이 많이 쓰이고 만들어지든 AI가 얼마나 세상에 쓰이든 간에 결국에는 인간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를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분야는 실용서적입니다. 실용 분야에서는 3권의 책을 뽑아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이라는 세계예요. 이 책은 제목 그대로 기록에 대해 다루는 책이고요. 기록을 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저에게 맞는 다이어리 형태를 찾아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새로운 기록 방식을 추가해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다이어리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방식을 찾게 도와주고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잡아내 시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에요. 기록 방법에 좀 더 변화를 주고 싶다, 새로운 방법을 추가하고 싶다, 혹은 기록이라는 거를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딱 1억만 모읍시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현실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단계를 설명을 해줘서 좋았어요. 사회 초년생, 돈을 모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이미 차곡차곡 모으고 계시는 분들께는 환기가 되어주는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금융상품, 항목들에 대한 설명들도 있고 갖추어야 할 마인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세 번째는 박고미의 연금부자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사실 지금도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는 책인데 이 책도 정말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투자하려는 금액에 따라, 투자 상품에 따라 어떤 걸 사면 좋을지, 어떤 방식을 사용하면 좋을지 꽤나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서 연금을 통한 노후를 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싶다, 돈을 모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마지막 분야는 예술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도서관에 있는 분류기호상 예술에서 만화책 빼고는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작년에 드디어 순수 예술에 대한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처음 읽은 책이자 미술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낸 책인데요. 바로 미술관에 간 할미라는 책입니다. 미술에 대한 시야를 확장할 수 있었고 어렵지 않게 작품들을 설명해줘서 좋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었어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해외 유명 미술관, 박물관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명을 받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또 제 취향인 작가님이나 그림들도 알게 되어서 더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적어놨었거든요. 작가님들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새로운 작가님들을 좀 많이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여름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책은 여름을 다루는 그림을 담은 그런 책인데요. 눈이 시원해지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책을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림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바다나 푸른 색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책입니다. 붓의 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그림이 또렷하게 수록이 되어 있어서 더 재밌게 책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책도 어렵지 않고 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총 6가지의 주제 14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의 흥미를 끈 책이 있었을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6명의 작가님들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작가님 4분, 외국 작가님 2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작가님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기자 작가님입니다. 저는 은근히 유명한 책에는 잘 손이 안 가는 그런 요상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처음 양기자 작가님의 책을 읽게 되었어요. 나소망, 모순, 희망, 천년의 사랑 순서대로 책을 읽었는데 4권의 책 모두 좋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좋았던 책은 희망이었습니다. 양기자 작가님의 책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삶, 감정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어떻게 보면 삶의 바닥? 그런 거를 굉장히 잘 표현을 하시는 그런 작가님이신데 이 중 희망에서 그런 부분을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천년의 사랑 같은 경우에는 타임 루프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기존에 읽었던 양기자 작가님의 책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신선한 부분이어가지고 특이하게 느껴졌고 그러면서도 양기자 작가님 특유의 삶에 대한 표현이 그려져 있어서 좋았어요. 이미 너무나도 유명하신 작가님을 제가 언급한 이유는 사실 나소망이나 모수는 많이 읽히고 있지만 그 외의 책들도 정말 좋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박완서 작가님입니다. 박완서 작가님도 정말 유명한 작가님이시잖아요. 저는 미망이라는 작품을 읽고 작가님께 빠지게 되었습니다. 박완서 작가님 또한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다루시는데요. 역사적인 부분들도 함께 다루고 있어서 양기자 작가님과는 또 다른 측면으로 다양한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읽은 미망도 몇 세대에 걸친 상인 집안을 다루는 책인데 조선에서 시작해서 역사를 통과하며 내용이 진행돼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박완서 작가님의 책은 읽고 싶은 책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다른 책들도 읽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잠깐 멈춘 상태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작가님의 책들을 모두 소장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박해울 작가님입니다. 박해울 작가님은 SF를 쓰시는 작가님이세요. 기파, 요람행성, 세계의 적 이런 다양한 책들을 집필하신 작가님이시고요. 저는 단독 저서 중에서 기파는 아직 못 읽었고 2권의 책을 읽었는데 둘 다 너무 좋았어요. 요람행성은 단편집이고 세계의 적은 장편인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책들이라서 SF를 좋아하신다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세계의 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읽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겠다 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로봇과 인간의 관계, 인간 간의 관계, 삶이나 선택에 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많았고 마냥 즐거운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느껴져서 좋았던 책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제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마음에 쏙 들었던 그런 책이에요. 다음은 마지막 한국 작가님이신데요. 바로 김보영 작가님입니다. 김보영 작가님도 SF 작가님이세요. 저는 작년에 김보영 작가님의 책 중 8권을 읽었고요. 저는 작가님의 단편집을 사랑하는 편입니다. 김보영 작가님 SF의 특징은 SF와 사회 문제가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제 사회과학대 출신인 제가 읽어도 재밌게 읽을 수 있었어요. 너무 SF에 쏠려있는 책, 너무 사회 문제를 다루는 책 이런 게 좀 읽기 버겁다 하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너무 어렵지 않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책입니다. 저는 많은 SF 작가님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이 누구세요? 라고 하면은 박해울 작가님과 김보영 작가님을 꼽을 것 같아요. 진짜 두 분의 책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외국 작가님 두 분입니다. 첫 번째는 찬옥게이라는 작가님입니다. 이 작가님은 홍콩 작가님이시고 추리소설을 집필하는 그런 작가님이신데 추리 내용과 사회 문제를 함께 다루는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추리소설인데도 뭐 단순히 자극적이고 도파민이 드는 감정만을 느끼는 게 아니라 현실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작가님의 책들이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소설을 집필하시는데 여러 방식을 사용하시는 느낌이라서 특이하고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렌 네미롭스키라는 작가님입니다. 이렌 네미롭스키 작가님은 프랑스 작가님이세요. 저는 선집 중에서 무도회, 6월의 폭풍, 돌체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읽었는데 부모님과의 관계, 전쟁 속,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되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책들이더라고요. 정말 날것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고 있는 그대로 보여져요. 작가님은 이제 이러한 삶 속에서도 프랑스풍 조곡을 집필을 하시려고 하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시게 되면서 완성작은 1, 2부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좀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책이자 작가님이신데 작가님의 책 중에서 다른 책들도 마저 읽어보고 싶고 뭐 읽게 되면은 그 책들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 주제별 책들과 여러 작가님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원래 책의 정보를 많이 알고 읽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책 설명, 책 소개에도 그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진 않지만 뭐 이런 분위기 흥미로운데? 내 취향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책들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 취향일 것 같은 책들을 추천해 주신다면 감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2026년에도 즐거운 독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